내일 모레 대선 출마 선언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한 대행이 나서는 이 반명 빅텐트, 과연 누가 들어올지 그 빅텐트의 범위를 두고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준석 후보, 이낙연 후보. 자, 일단 한덕수 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합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 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큽니다. 정치권에서는 2일 한 대행이 대선 출마 선언한 후에 무소속 등록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내일 사퇴, 모레 대선 출마,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오전 10시 국회가 유력하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로 등록이 예상되고 있다는 건데요. 한 대행 측 인사에 따르면 특정 정당 중심이 아닌 여러 위기를 극복할 연합정부 수립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아닌 연합정부 수립. 김기현 대변인,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연합정부 수립? 지금 화두가, 저는 이번 대선의 화두가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과 경제, 민생이라고 보는데 제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과연 대한민국이 하나가 됐느냐, 진영이 고착화되면서 진영 뒤에서 서로를 악마화하는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계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제가 민주당이 그렇다면 과연 잘했는가에 대한 이 부분이 필요해요. 왜냐,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이유로 정치적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손으로, 유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파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30번 넘게 있는 그 줄탄핵을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관은 없느냐. 헌재 결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탄핵 심판 제도를 위법성이나 위헌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썼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혹만으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 그게 권력 분점으로서 저는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권력 분점은 뭐냐? 그 권한의 크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내각이든 그리고 국회 내에서 서로 간의 존중,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데 가장 본질적인 건 권한의 크기고 내가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 사람, 이재명 후보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호언 세력과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이번에 8년 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개혁적인 개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폭넓게 이걸 바꾸고자 하는 개혁 세력권의 싸움이라 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 화두로서의 어떤 개헌, 정치, 경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게 정치라는 어떤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한 사람만 바꾸는 게 과연 중요하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을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 맞게끔 분점하는 게 중요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의해서 저는 저런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미뤄 짐작해 봅니다. 예, 그래서 빅텐트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낙연 전 총리와 이준석 후보 얘기까지 나옵니다. 국힘 대선 주자와 한대행, 이낙연 전 총리, 이준석 후보까지 이 빅텐트의 범위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 채널A 인터뷰 유튜브 프로그램인 국회의사담에서 이낙연 후보를 만났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3, 4년 전에 4년 전쯤 될까요? 제가 대선을 위한 당내 후보 경선을 막 시작할 무렵에 저를 도우시려고 했었어요. 당신의 경험, 외교는 이렇게, 대외 정책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든가 그런 페이퍼를 몇 번 주셨어요. 그런 분이 무슨 개인의 욕심 때문에 출마를 고민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좀 지나친 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뭘 했던가. 민주당 정부 때 경력을 많이 쌓았던 분이고 함께 일했던 분이라는 것이 있고요. 바닷물은 짜지만 물고기가 짠 건 아니잖아요. 이낙연 후보가 한 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바닷물이 짜다고 물고기까지 짠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일해봤던 경험이 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다 라며 한 대행의 선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 얘기도 좀 나오는데요. 이낙연의 이준석까지 간다면 정말 그건 빅텐트입니다. 들어보시죠. I'm just checking whether everything is going perfectly. I'm a graduate of Harvard. Really? Yes. 샌들 교수님 참 창문만 봐도 저는 대학교 시절이 생각나네요. 예, 또 교수님도 더 젊었고 저도 젊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사적으로 연락 주시고 또 밥도 사주시고 하던 관계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정치적인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 유보적인 입장. 그런데 하버드도 나왔고 평소 전화도 자주 하고 밥도 잘 사주는 형님 같은 분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어요. 하버드 나온 분이 많지는 않아서 하버드 동문이다라는 가능성도 있다. 자, 전주 의원님, 정치는 뭐 가능성의 영역이잖아요. 한대행과 국민의힘 후보의 아까 이낙연 후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낙연 전 총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언급했고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지는 않은데 한대행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하고 정말 이게 되는 겁니까? 되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빅텐트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제외한 이제 다른 당 후보들과의 그런 연대 내지는 이제 단일화 시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의 사람은 아니죠. 지금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셨습니다만 또 예전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색은 무색무취한 그런 분이고 이런 것이 이번 그 대선을 또 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오히려 장점으로 좀 보일 수가 있는 분이죠. 거기에다가 또 뭐 그런 또 과거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낙연 전 총리하고도 또 교감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네, 같은 호남권이신데다가 또 과거에 그렇게 또 민주당 정부에서도 일했던 이런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지금 이낙연 전 총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좀 임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이준석 대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권한대행께서 뭐 총리를 지금 사직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단일화 후보가 되는 방법도 사실 굉장히 치밀하고 시간이 네. 얼마 없기 때문에 치밀하지만 또 잘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취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것에 이준석 대표는 나름대로 또 대선 준비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그렇게 동참을 할지 여부까지는 아직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하면 좋죠. 그런데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또 차기나 차차기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완주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단일화를 하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뭐 쉽지는 않겠다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수현 의원님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의 역사를 보면 대체로 세력이 약한 측에서 연대와 또 다른 어떤 표현으로 합종 연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력한 상대와 대항해왔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민주당의 역사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의 진보 개혁 세력의 세가 보수보다 약했기 때문에 이런 연대를 통해서 집권을 했던 경험들이 있죠. 김대중 대통령의 DJP 연합이 있고 노무현 그렇군요. 대통령의 정몽준
국민과의 연합이 있었고 문재인 안철수의 또 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민주당은 약한 세를 극복하고 집권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빅텐트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텐트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크기가 같은 또 힘이 같은 기둥이 최소한 4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좀 가운데 더 높은 기둥 하나가 더 있다면 제대로 된 텐트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서로 빅텐트에 참여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기둥의 크기가 워낙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텐트를 개수를 맞춰 텐트 4개의 기둥을 가지고 텐트를 쳐봐야 찌그러진 텐트밖에 되지 않는다. 텐트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뭐 이건 자명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민주당 역사의 연대와 연합을 통한 집권과 차원이 다른 것이 뭐냐면 그냥 이것은 이합집산이고 자기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그냥 모임에 불과해요. 연대나 연합이라고 하는 그 정치 용어를, 가치적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둥 역할을 해달라 또는 할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예상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탄핵 파면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총리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의 공과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야당에서는 정말 폭망한 정권이다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유일한 총리였어요. 그 책임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도 막지를 못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져야 할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시 그것을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정말 뻔뻔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될 그럴 일을 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평소에 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보다 한덕수 씨의 이런 모습은 더 분노가 일어요. 실제로. 이것은 정치 도리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더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기 물러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옆에 근거리에서 대통령님 내가 끝까지 모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대통령이 물러난 자리에 대통령을 하겠다고 국무총리가 나섭니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 역대 있지도 않은 그런 정말 정치 도의상 맞지도 않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 빅텐트로는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경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알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을 지금 재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맞는 얘기죠. 하겠죠. 네. 그래서 내일 5월 1일 뭐 노동의 날을 맞아서 한노총에 가서 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는 제가 법사위원이기도 했지만 노란봉투법은 노조분들, 일하는 분들의 그런 근로자들의 권리는 당연히 중요하고 또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는 100분 그 동감을 합니다만 이 법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활동을 하다가 나온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준다.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추진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이 법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 행사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막았어요. 제표결까지 가면서 막았는데 이게 되면 지금 기업들 지금 나오는 것이 GDP가 10조 원이 손실이 되는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0.4%가 인하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시는 것이나 빅텐트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반시장 경제적이고 이런 위헌적인 악법을 막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을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민주당도 뭐 윤여준 씨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빅텐트 범보수 진영의 분들이 또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시는데 그걸 지금 국민들이 보고 그것을 보고 민주당이 변하구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책을 할지 어떠한 또 대한민국을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오히려
뭐 기업적이고 너무 지나친 그런 시장 정제나 아니면은 국가의 뭐 안보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오죽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시겠다고 결심을 하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국민들에게 정말 수권 정당으로서의 안정감을 저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빅텐트론이 정말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 변호사님 양보해 주시면 제가 잠깐 전주 의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면 그런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 좀 덜 하시도록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수락연설에 했듯이 이제 저는 국민의 후보입니다라고 했듯이 그런 반대 의견을 가진 많은 국민들의 의견도 잘 취합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있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수의 후퇴, 독재 국가로 회귀하는 굉장히 빠른 나라라는 평가, 그리고 이렇게 민생이 무너진 대한민국, 이러한 어떤 많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에서 그렇게 전주 의원님 말을 수용하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이재명이 왜 불안합니까?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후퇴시키고 경제를 폭망시킨 윤석열 정권을 배출시킨 국민의힘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어떤 스스로 지금은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재명이 되면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저는 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받아들이되, 그러나 국민의힘도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국민의힘과 철학이 다른 법을 낸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반대되는 가치가 담긴 법안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같이 그 법을 놓고 법사위를 통해서 또 법안 심사 소위를 통해 토론해야 되는데 그냥 민주당이 법을 낸다고 하면 그거 안 돼라고 반대하고 법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혼자 통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할 거예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세요. 왜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으로서 자신들이 민주당이 내겠다는 법에 반대하면 반대된 뜻이 담긴 법안을 내서 토론하면 될 일인데 왜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주당에게 입법 독주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좋습니다만 국민의힘도 그런 어떤 국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반대되는 법안 내십시오. 토론하면 됩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